경시를 연나친 굿모닝 나우경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솜입니다. 늘 나우경제 채널을 통해서 이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이 전기차 전환에 상당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건 역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탓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앞으로도 상당히 밝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를 시초로 해서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사와 같은 주요 완성체 업체들도 이 배터리 독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장전 체크를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어떻게 전략 이뤄가야 될지 함께 승부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전략과 기준을 세워주실 예병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네. 여기에 뭔가 귀여운 캐릭터가 있네요. 아, 예, 이게 베어브릭이라고. 베어브릭이요. 요새 한참 인기 있는 캐릭터죠. 그렇죠. 아, 맞아요. 너무 귀엽게 이렇게 딱 나오셨는데. 아니 이게 금요일 날은 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캐주얼데이인 거예요. 아, 금요일은 캐주얼 데이로. 예, 근데 뭐 계속 캐주얼했어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셨나요? 예. 사실 이렇게 오늘 이제 6월 25일이죠. 그렇죠. 상계하자 6.25. 예. 네. 동족상전의 비극이 있었던. 맞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거. 자, 6월 25일 뭐 지금 아직까지도 남북 분단의 이제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쎄요, 통일이 되면 주식이 어떨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주식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통일이요.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가 네. 제대로 활약을 하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네.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통일이 되면 네. 자, 그 선례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면 네. 예전에 독일 지금은 이제 독일 통합 독일이지만 네. 예전에는 동서로 나뉘었죠. 그렇죠. 동독과 서독 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 이제 붕괴가 되면서 독일의 주식 시장이 완전 붕괴가 됐었죠. 왜? 그랬었군요. 결국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그 경제의 차이 때문에 네. 많이 그때 경제적으로 앞서갔던 서독이 통일세를 물었어야 돼요. 많은 통일세요. 기업들이. 아, 통일세를 물어야죠. 그래야 이제 어떤 정도 균형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이게 어떤 체제가 서로 무너져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네. 그 성장 통은 있습니다. 네, 결코 물론 쉬운 이제 일은 아니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성공리에 독일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다 회복했죠. 네. 그러니까 그 구간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간이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성을 다시 찾아갖고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통일이 되길 바래요. 그게 기회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네. 이제 확 또 사무오는. 물론 네.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민족이 이제 갈라져 있는 현실보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한민족이 네. 같이 이제 경제를 도모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막대한 국방비의 예산 절감 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통일에 더욱더 힘을 가하는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돌려지고 네. 이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의 어떤 체제에서 보면 지금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통일이 안 되길 바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네.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고점을 높여가면서. 근데 통일이 되면 이게 진짜 확 빠지거든요. 통일세에 대한 부담들은 있을 거예요. 만약 정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네. 이 시장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 정도 급이 될까요? 그 이상급이죠. 그 이상급이 되나요? 왜냐하면 돈 일단은 막대한 기업들마다 통일세를 물어야 된다 하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기업의 통일세. 그런 부담감이 존재를 할 겁니다. 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네. 그래 미리 이런 걸 좀 예측을 네. 하고 있다가 대비를 그러니까요.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6.25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6월 그러네요. 25일이니까. 이 남북 통일과의 주식시장과의 연관성. 그렇죠. 네, 정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빠질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 했거든요. 완전 주식시장이 붕괴될 만큼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네. 서독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곳의 선례들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네.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독일 쪽이 유일했다는 거. 독일.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6.25를 대비해서 조금 서서히 길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을 전해주셨고요. 예. 어쨌든 뭐 동족 비극의 날 이 6.25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이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들의 그런 관점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 전해드렸는데 저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다음 오늘도 좀 좋은 내용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전략을 짜나갈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요, 이 앞다퉈서 배터리 내재화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뭐 안정적인 공급망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 배터리 시장 뭐 전망을 좀 쳐본다면 어떨까요? 점쳐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배터리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 네. 이 여기서도 풍력을 대량 구매, 풍력 태양광 이쪽을 대량 구매했거든요.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냐? 이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대전환, 맞습니다. 즉 그것이 4차 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인데 그 그린 에너지로 살펴봤을 때도 네. 배터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뭐 말할 필요조차 없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국은 전기적 장치로 다 바뀌어가고 에너지원을 전기로 쓴다는 것은 그 에너지원을 모아두는 곳. 네. 그것이 뭐냐?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지금 배터리 안 쓰이는 곳 없죠. 저희가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PC,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마이크 모든 것은 지금 이제 배터리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화학 연료로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죠? 그런 관점에 거기는 뭐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인 산업이었고 조선, 그죠? 이런 철강 네. 이런 것들 전통적인 꿀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다수 화학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네.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 화두 즉 전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 화학 연료 계속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 세계적으로 각국의 협의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온 것도 이 탄소 배출권 줄이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배터리예요. 네. 네. 화학 연료 안 쓰고 배터리, 전기 연료 쓰는 거, 바이오 연료 쓰는 거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맞죠. 그러면 이 배터리 산업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배터리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전기가 필요하니까 아마존에서 지금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대규모 구매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탈원전 이거 정책 잘못됐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전은 결국은 가성비 좋은 전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그러니까 원전 업체들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업체들 다 올라가고 있죠. 네. 아니 원전이 올라가는데 왜 풍력 태양광은 왜 따라 올라가? 그만큼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 이주 계획 잡고 있다. 화성의 에너지원은요, 석유 이런 게 없어요. 거긴 전기차가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와 연관되어지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걸 저장해야 되겠죠. 네. 그게 뭐냐? 이게 배터리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효율성을 높여서 가려면, 자, 이거예요. 배터리가 지금 우리 땅에서 만약 100을 쓴다면 네. 우주를 팡 뛰어요. 우주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는 지금 지구의 환경과 다르죠. 네, 그렇죠. 20밖에 못 쓰는 거예요. 20%밖에 못 써요. 그냥 배터리 100을 충전해 가도 20% 쓰면 끝이에요. 왜?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떤 실험들을 많이 합니까? 초극한의 실험들. 그러니까 막 진짜 추위, 북극 남극에서 추위가 심할 때의 배터리를 견디는 그런 실험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네. 가장 더운 지방, 열대 지방에서 배터리가 견디는 실험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터리 전기차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표준 연비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시기는 네. 가을, 봄. 왜 그렇겠어요? 에어컨 안 틀죠? 히터 안 틀죠? 그죠? 네. 겨울에 히터 틀고 뭐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음악, 그죠? 음악도 창문 열으니까 음악도 잘 안 틀게 돼요. 네. 그죠? 시원하게 바람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전기적 장치에 에너지 소모가 주니까 이 가을, 봄으로가 가장 배터리가 표준 연비보다도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는 환경에 취약하다. 이렇게 환경에 결론을 낼 취약하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그러면 자, 이 환경을 극복해갖고 100을 충전했을 때 100을 다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 나온 게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네, 인산철 배터리. 그 인산철 배터리가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냐? 네. 캠핑카 이런 데 쓰입니다. 아. 네, 극한에. 왜? 바깥에서.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리고 빠른 충전이 되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저 인산철 배터리로 한번 갈아봤어요. 제가 어땠어요? 이건 뭐 저는 항상 주식에 뭘 알기 위해서 네. 뭘 먼저 해보는 입장이니까 인산철 배터리요. 충전이 엄청 빠르게 돼요. 충전이 빠르군요. 예, 충전도 빠르고 배터리 가격은 네. 일반 배터리가 보통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네. 한 20몇만 원 기준이에요. 일반 배터리가. 납 배터리라고 하죠. 네.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요. 연비에도 안 좋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인산철 배터리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산철 배터리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기준으로 하면 110만 원 정도. 네, 4배가 넘죠. 오, 비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구 배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고급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시작한.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연구가 한참 이루어진 이 리튬 이온 배터리조차도 극한에 갔을 때는 효율을 다 쓰지 못해. 여러분 되게 겨울에 추울 때 네. 아이폰 그런 사고 많이 터졌잖아요. 펑 부풀어 오르는. 맞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펑 부풀어 올라가 액정이 퍽 깨지는. 그랬죠.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겨울에 춥다 보니까 배터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죠. 그만큼 배터리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 열은 계속 배터리 쓸 때마다 열은 생기는데 네. 추위에 딱 맞부딪혔다가 더운데 다시 갔다가 추위에 갔다 더운데 갔다가 이러니까 펑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도 겨울에 아마 겨울에 네. 우리 이소미 앵커님 전화 쓰시다 보면 충전을 다 했는 것 치고는 겨울에 사용 시간이 더 짧은 거 혹시 못 느끼죠? 뭐 느끼죠. 느끼죠? 네, 맞아요. 그만큼 리튬 이온 배터리도
환경,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로 쏘아졌을 때는 이것 역시 물론 이제 납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보다도 훨씬 낮게 쓰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충전의 효과를 다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냐? 고체 배터리죠. 네. 전고체 배터리. 예. 액체가 아니에요. 이 리튬 이온은 액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었다, 뭐 굳었다, 얼었다, 굳었다 이 부분이 되면 팽창이 하는 거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 관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효율성도 거의 여기서 100을 쓰면 우주에 갔어도 80 이상은 쓸 수 있는. 예.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죠. 많이 보완이 됐네요. 네, 그죠? 많이 보완된 거죠. 네. 근데 이 꿈의 배터리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배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완성 배터리 쪽,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네. 그죠? 네. 그다음에 LG LG 화학 네, LG 이런 화학.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격받을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왜? 배터리 자급화 선언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네. 예.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곳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 배터리 시장을 준비했던 이런 완성 배터리 쪽은 줄어들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치킨 게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배터리 부품 쪽은요? 아니죠. 배터리 부품 쪽은 그들이 간다고 해도 네. 어차피 배터리 부품 업체를 또 써야 돼요. 그들 자체로 배터리 부품 회사까지 차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부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 부품이 그럼 크게 뭘로 나눠져 있느냐? 네. 양극재, 양극, 음극재, 음극. 네. 이 분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분리막. 그 다음에 이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전해질.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4개. 4가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효미, 시방, 근접, 재산, 가. 네. 9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걸 다 따져보면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여기서 답이 나오죠. 네.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맞아요. 꿈의 지금 배터리 부품 업체이면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근접에 가 있는 곳. 네. 이게 미래 가치성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어디예요?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근접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중소형주로는 CIS가 있을 거고. CIS.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이것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예전에 에코프로비엠, CIS,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에 케미칼. 대해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 네. 근데 지금 CIS는 좀 조정 들어와 있고,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냥 굉장히 좋았어요. 예, 최근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부품 쪽이니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배터리 완성보다 배터리 부품 쪽이 더 좋았던 게 맞았잖아요. 그 저번에 맞아요.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네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 미래 산업, 효미, 시방, 근접, 재산가를 다 따져봤을 때는 네. 이런 3개 업체 중에 배터리 조정이 들어온다면 나는 매수계로 잡으면 되겠다. 네.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지금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밀려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쪽이 오히려 지금 배터리 부품 쪽이 훨씬 더 낫다는 확고부동한 네. 신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막 나와서 아침에
막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맞아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버슈팅인데 이거는 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썰물도 한꺼번에 확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드렸는데 어제 하루 정말로 밀려 나왔어요.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 정확하게 나왔던 예측 거죠. 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카카오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지던데요. 그렇죠.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7%나 빠졌어요. 장중에는 뭐 8.26%. 근데 종가 자체는 마이너스 7.37%로 빠졌는데 그에 반해 네이버는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와. 어제 사실 장중에는 오르다가 네이버가 더 좋다고 예.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종가는 1%도 안 되게 빠졌어요. 0.94%. 예,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그 전날도 네이버가 훨씬 많이 올랐고 맞아요. 빠지는 강했죠. 것도 덜 빠졌고 그죠? 카카오는 그 전날도 적게 올랐는데 빠진 건 훨씬 많이 빠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어떤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몰렸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몰렸다라는 점도 어제 짚어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개인의 쏠림 현상 역시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렸죠. 정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어쨌든 이 배터리 부품 업체가 오히려 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국가 연관된 곳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빔 중소형주로는 CIS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세적인 조정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매수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도 이제 뭐 치킨 게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7월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과 함께 앞으로 K 배터리 전략 보고 대회를 열고 이제 육성 종합 대책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책들이 발표된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대표님 이 치킨 게임이 보다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그런 어떨까요? 생각도 역으로 네. 해보셔야 돼요. 육성을 하고 있지만 네. 그만큼 치킨 게임은 또 가소가 될 수도 있겠다. 왜? 전부 다 지금 어찌됐든 수요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이제 바이오 연료로의 탈바꿈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뭐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저는 뭐 이제 전원주택을 살고 있는데 오,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전원주택 이사 갈 곳도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정말요? 네, 태양광을 설치해서. 네,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전기료를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네. 이제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을 좀 태양광이죠. 실현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태양광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계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네. 앞으로의 이런 정기적 이런 장치들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누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쓰고 남도 쓰고 많이 쓰는 게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또 미래를 또 미리 예측을 한다면 그렇죠. 그보다 더 발빠르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대에 그리고 같이 따라가면서 보다 발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나우경제 채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신문나무로 돌아오겠습니다.